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격국론이에요. 자평진전이죠. 예, 상관격의 운을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상관격의 운을 취하려면 상신을 먼저 찾아야죠. 예, 격용신을 쓸 수가 있긴 있는데, 첫 번째가 재성을 찾아요. 상신으로서 상신이라고 그래 있죠. 예, 그런데 상관격의 재성이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상신 구신가 있는데, 이건 사실 재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구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구신을 쓰겠다는 것은 격용신도 된다, 쓴다, 상관생지한다. 이게 사춘방의 사주인데 상관격이 있죠. 근데 이 재성을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화를 이렇게 제가 빨갛게 해놨죠. 예, 늘 얘기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춘방의 명은 오히려 이 경신시보다 한 시각에 앞서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토체, 수금용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생제로다가 돼서 상관도 격으로서 흉격이지만 재성을 쓴다. 왜 그러냐면, 재성을 쓰는 것은 격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관에서 뭐라 그럴까요? 상신을 잡아놓고, 상신이죠. 상신을 잡아놓고 상신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요즘은요, 상관격 하면 인성부터 찾아요. 근데 인성을 찾는데 이렇게 인성을 찾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서 인성 찾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설하고 선생, 설하고란다 심혜점 선생께서는 상관생제부터 찾았죠. 두 번째가 상관생제에서 두 번째 뭘까요? 이제 폐인 찾아요. 상관의 폐인. 보세요. 아유, 두 번째네. 세 번째가 넘어가네요. 예, 상관 폐인이에요. 이게 이제 정통적으로 상관격에선 흉격이니까 인성을 찾아서 눌러주라 라는 거예요. 이건 대개 보면 상관격인데요. 뭐죠? 뭐가 강해요? 상관이 강함으로써 억부론에서 상관이 강하니까 신약하니까 인성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관인상생을 해서 이 사주는 좋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상관에서요, 상관격에 인성과 재성이 같이 나타났대요. 예. 그럼 이거 둘 다 쓰는 거냐? 아니에요. 투출이 두 가지 다 추출했어도 일단 신약하니까 인성부터 쓰고, 재성은 떨어져 있어라, 제거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상신으로 인성을 쓸 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재성이 강하죠. 이럴 때 이 재성이 인성이 여기에 와 있다면 큰일 나요. 근데 이렇게 무기토가 있어서 이 임수가 이 정화를 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통제명으로서 좋죠. 그래, 아주 일단 상관격에는 자, 첫 번째 재성 쓴다, 두 번째 인성 쓴다, 세 번째 같이 재성과 인성이 투출해 있어도 떨어져 있으면, 서로 장애만 안 되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정화가 장애만 없으면 또 인성을 쓸 수 있다. 대운이 사음이 화운으로 흐르니까 좋죠. 수체니까 목운도 좋습니다. 이 첫 번째 대운만 빼고 다 좋은 사주입니다. 진토는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참 상관격에 재성과 인성도 투출해도 인성을 쓸 수 있다. 근데 재성을 같이 쓰면 안 된다. 제거기는 하니까. 그리고 자, 상관에서 용살인, 이거야말로 앞에 거와 두 번째 사주와 똑같은 거예요. 상관이 강해서 강하니까. 이거 보세요. 상관이 강하죠. 이건 금수상관, 희경관이랑 똑같아요. 오늘 사주도 또 이렇게 편관을 쓰고 있잖아요. 살인, 살과 인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수가체니까 이 모군도 좋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 화운, 지지로 들어오는 화운은 자자자가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인까지 썼어요. 그러면 관인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살을 한다, 살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을 쓴다는 거예요. 상관격에. 이럴 땐 인성으로서 화살을 해라. 인성을 반기는데 재성을 꺼린다. 그 이유, 재생산하니까 꺼리죠. 그래서 인성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만 하나 뚝 던져져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러나 이 사주는 그냥 무명시로서 살은 이 밑에 있네요. 실제적으로 살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주는요, 살인상생을 하는 사주죠. 설화가 추천했네요. 사실은
설화가 추천한 거는 좀 믿음성이 없고요. 예. 이게 뭘까요? 예, 칠살이죠. 아, 이게 맞네요. 예, 칠살에서 여기 나왔네요. 장재양의 명조죠. 예, 이게 이런 게 칠살이에요. 예, 칠살 용비격으로 써요. 사실은요. 식상용비. 식상이란 뭐예요? 수가 강하니까. 아, 수가 강하니까 비겁을 쓰겠다 해서 축토 속에 신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겁 쓰니까 뭐예요? 인성도 쓴다 라는 것이죠. 네. 이 운이 제일 좋죠. 근데 이 사주를 또 엉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예요. 상관격의 관성을 쓰는 거예요. 이건 금수 조국격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 목화 상관격은 인성을 좋아한다 라는 거예요. 네. 희운, 그래서 재성과 인성은 둘 다 좋은데 식상은 안 좋다고. 왜? 관을 깨니까 안 좋겠죠. 만약 국중에서 관성이 투출하고 재성과 인성이 둘 다 왕하면, 즉 비겁 상관으로는 미비라고 해서 일찍이에요. 비로소시자는 일찍이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았다라는 걸 반드시 그렇다라는 거죠. 기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길할 것이다. 비겁과 식상운도 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설화고가 이렇게 했어요. 자, 상관용관이라는 건 뭐냐? 대도라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쓴다. 우리 조후를 쓰는 것이다. 취용한다. 조후를 위해서 취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쓰기를 관성은 본래 어디에요? 반가운 게 재성지방으로 가지만 또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재상호관 하는 건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거예요. 상관을 제하고 관을 보호하는 것은 인성운도 역시 아름답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요. 관성은 본래 재성을 반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말이 끝나는데 이거예요.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상관을 제하고 인성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 인성운으로서 아름답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글을 여기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오로지 전체 어디에 있냐? 사주가 배치해서 마땅한 것을 얻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라고 해서요. 승상의 명조를 딱 갖다 붙여놨네요. 예, 그런데 이거 잘못 붙인 거예요. 요 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정승상의 명이 바로 이게 맞습니다. 수체 토화영조로서 금수상관 그게 시경관하는 사주죠. 이건 엉뚱하게 지금 붙여놨어요. 그래도 일단 설화고가 얘기한 걸 한번 넣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본편에 일승상조다라고 했는데 그냥 승상직 격이에요. 이것은요. 상관에서 생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상관에서 생재를 하고 있어요. 목으로서. 그래서 재성이 생관한다. 재성이 관을 생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건 수체 토화용조예요. 수가 강해서 토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 상관과 더불어 관성의 병투 같이 투출했다면 즉 부적 취하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관으로서 용신을 삼을 때는 운을 반기는 게 재성으로 막 흐르는 게 반긴다라는 거예요. 자, 관성에서 재성으로 흐르기를 바라면 목으로 흘러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 관성운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눈에서는 더욱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토운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토운도요. 그래서 제가 토까지 이렇게 해놨죠. 소위 병인 정면 무진기사 경우가 균이 불문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예, 아름다울 것이에요. 근데 이 진토만큼은 안 좋죠. 축토도 안 좋고요. 예.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참 설하고 참 성의가 없어요. 본편 일승상조라 소개했지만 일승상은 6번에 있고 이 명조는 심여천님은 9번에 승상직격으로 넣은 거예요.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도 설하고의 무성의함이 드러난다. 역시 상관생재하고 재생관하여 마치 상관과 관성이 병두한 것처럼 취할만한 것 같지만 이라고 해서 무게중심이라는 오행청로로 검증해 보면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행은 용력이 부족하여 쓸 수 없어 화목오행이 용의신으로 결론적으로 금수상관 희경관이 되는 것이다. 관으로 용신을 삼아 대운은 재운을 반긴다. 인성운도 더욱 아름답다. 그래서 저 병인, 정명, 무토는 좋으나 진토,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 불미하고 기사대운 역시 갑기합토하고 사축궁극을 이루어
불미하다라고 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 입체가 간명한 대로 될 겁니다. 자, 승상직격으로 해야 됩니다. 일승상이 아닙니다. 승상직격이 정확합니다. 이 세 개가 다 승상이네요. 승자 치면 직격이 나옵니다. 일승상 아니에요. 하나의 승상이 아니고 승상직격이다라고. 지금 제일 어려운 운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절각이 되는 바람에 경금이 힘을 못 쓰죠. 오하에 올라앉아서. 신금도 관계없어요. 미터까지 좋죠. 임신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나는 사주죠. 정의만목하고 자진수국을 이루어서 별로 좋지 않죠. 진토 안 좋고 축토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 또 이제 정승상, 이게 이제 바로 이 정승상 명제인데, 자, 보세요. 자, 이 명제는 정승상의 명제인데, 설하고는 이 명제를 어떤 이유인지 뺐어요. 금수장관, 희경관이 된 사주예요, 이게. 좋잖아요. 심여첨에 논, 상관절, 원문에 만약 동금용관할 때는 이후 또한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되는 것이 좋고, 더욱 좋은 것은 이렇게 되면 아주 극해서 극수, 극기 빼어나고 아주 귀함이 있다. 마치 정승상 명조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주가요, 수체 토화용조예요. 토는 여기 있고요, 해미 목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여탄 토화가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목화운으로 흐르니까 여기서부터 좋겠죠. 이 진대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수가 신진수를 이루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도 토화 영조로서 이 사주는 금수상관 희경관을 하는 사주입니다. 역시 상관격에 연간으로 투출한 정관 병화를 용신을 하는 듯하다. 관성과 인성은 용이신을 잡은 듯한데 무게중심 오행청으로 확인할 것이 수체 토화영조의 토용시면 화희신이다. 그러나 대운에서 목은 어떠냐? 플러스 한시이다. 금수상관 희경관이 되었다. 점점 설하고의 무성의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제가 좀 뭐라고 따끔하게 지정을 하고 있죠. 자, 봅시다. 이게 정승상 사주예요. 전부 다 아주 뭐 승상에 전부 승상자주네요. 임계수는 별로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저 병화를. 그러나 저 기토가 둘 다 옆에 있어서 이렇게 뭐 카바를 해주니까 괜찮고요. 진토 자수 안 좋고요. 병이 아주 참 좋네요. 장수하시겠네요. 오늘 마지막 사주예요. 이거는 장승상 사주입니다. 장승상 사주예요. 이 사주는 토금 상관격이 있죠. 상관, 생재, 재생관 하나요? 그렇게 되는 사주인데 수체 토화용조입니다. 근데 이 해수를 제가 한 건 해미 목국을 이루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튼 이 사주는 그래도 해자축원으로 흐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천간으로만 이렇게 갑을병정 무토까지 좋은 사주가 됐네요. 이 개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유금은 안 좋고요. 자, 역평자 설하고는 비록 월령이 상관이지만 자신 합국을 해서 이렇게 뭐 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성이 왕에서 관을 생하는 사주가 된다. 부자 상관용 관으로 상관용 관격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토금 상관격에서는 조를 보지 않아요. 그럼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논할 필요도 없고 행운에서 관성과 인성이 방신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관성은 그건 뭐예요?
예, 간목이고요. 예, 그래서 수채 토화 용조에 사실은 이 간목은 플러스 한신인데요. 토하니까요. 예, 미토가 있어서 이건 가능해요. 용력이 가능하죠. 재는 이 기자를 이미 기자를 읽는데요. 재성은 이미 왕에서 불이 재경. 다시 재성을 만날 필요는 없다. 상관 역시 불상의. 예, 상관 역시 마땅치 않아요. 예, 수채 토화 용조니까요. 잘 찍었어요. 예, 잘 찍네요. 차는 본편의 장승상조다라고 했어요. 예. 서로는 원령이 상관이나 자신, 합국을 하여 상위 위지가 되고 제왕생관하고 상관용관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든 저렇든 무게중심 이론이 오행청로를 보면 역시 재성의 수가 왕하여 수채 토화 용조에서 미토가 용식이고 일지의 해수가 해미 합파 목이 되고 연간의 간목이 희시이 되었다. 종조형인 수의 음으로 목오행이 플러스 한신이 되었다. 대운이 천간으로 갑을병정 무로 상신운이나 지지로 해자축 북방 수운으로 흘러 승상의 명으로는 아쉬운 대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 편은 양인격이에요. 자, 그러면 끝까지 장승상의 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상, 장승상. 예. 그렇죠. 지금 자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저 미토가 자수를 마구 주긴 하겠죠. 예, 해미 목국을 이룹니다. 이건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해미 목국을 이루죠. 그리고 인묘는 이건 대운이 좋습니다. 예, 미토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채니까 인묘는 좋습니다. 진토는 안 좋고요. 수채니까 이 경금은 안 좋죠. 저 신금도 안 좋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서 토용신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요. 수채 토화 용조에서 화용신을 하면, 근데 솔직히 이 화도 또 잡을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저기 좀 사주하는 거에. 근데 미토와 기토, 자기 자신이요. 미토가 있어서 지금 통력이 되는 거예요. 저 미토가. 불을 머금고 있는 미토라 용신을 잡았죠. 신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신월이면 그렇게 썩 춥지 않은 게 있죠. 차가운 게 없습니다. 6월도 그렇고요. 신에서 신월에서 미월로 넘어가도요. 그때 무척 덥습니다. 한참 덥죠. 자, 그래서 상관격은 오늘 끝을 맺고요. 다음은 양인. 이것도 이제 사형격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죠. 양인. 거의 5권이 끝나가네요. 양인, 녹법,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왜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정난 첩경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심해쯤 선생님 부정을 하셨는데, 누가 그걸 일부러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